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스트로즘에서 감성이 넘치다 못해 폭발하는 디자인을 품은 티셔츠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리 곳곳에서는 터질 듯이 부풀어오른 벚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비바람이 한 차례 지나가더니 그 모습이 초라해졌네요. 대신 벚꽃나무 아래 인도에는 하얗고 동글동글한 벚꽃 문양의 디자인이 입혀졌고요. 디퍼플 음악 중에 에이프릴이라는 곡은 April is a quarrel time,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가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4월은 마술 같은 달이라고 하고 싶네요. April is a magical time 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던 메마른 땅에서 어린 풀들이 머리를 내밀고 죽은 나무같이 퇴색한 빛깔을 보여주던 나뭇가지에도 싱그러운 녹색의 잎들이 돋아나고 그 틈으로는 자연만이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데 이런 현상들은 자연이 보여주는 마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아지 양갱이와 벚꽃 구경과 산책을 겸해서 동네 길가에 있는 벚나무를 보고 왔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특히 청색빛이 감도는 하늘을 배경으로 터뜨려버리는 꽃들의 모습은 예술 그 자체입니다. 그냥 보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 풍경을 가슴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티셔츠에 이 모습을 담아보려고 벚꽃 사진을 몇 장 찍어봤습니다.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 벚꽃 티셔츠를 만드는 과정을 짧게 소개할 테니 다 필요 없고 그것만 보자는 분들께서는 뒷부분으로 날아서 이동해 가셔도 됩니다. 화사한 흰색을 띠는 벚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검은색 티셔츠를 몇 개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만든 티셔츠가 마음에 드셔서 갖고 싶다는 분들께서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언제 전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다려 보세요. 이 영상에서 사용한 실크 스크린을 이용한 티셔츠 제작은 많은 노력과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정해서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 이해하시고 그 이유는 이 영상을 천천히 다 보시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크 스크린 티셔츠 만들기를 취미로 시작한 지도 그럭저럭 5, 6년 정도가 되었네요. 이 시간 동안 꾸준하게 작업을 해왔으면 실력과 감각이 많이 올랐겠지만 하다 말다 했기 때문에 그닥 실력이 늘지는 않았고 전문적인 장비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된 결과물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힘든 작업이 되었답니다. 요즘은 옷감에 직접 인쇄를 하는 직물 프린터도 개발이 되었고요. 스티커 형식으로 인쇄해서 다리미와 같은 열프레스기를 이용해서 옷감에 직접 눌려 붙이는 기술도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첨다운 의류사업 분위기에 거꾸로 가고 있는 실크 스크린 기법을 고집하는 제 자신이 뿌듯하기도 하지만 마음고생은 심한 편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티셔츠에 앞면과 뒷면에 그려진 디자인들은 대부분이 직접 인쇄를 했거나 스티커를 이용해서 부착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방식은 쉽지만 인쇄 결과물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런 티셔츠 제작에 사용되는 장비가 상당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하면 쉽고도 질 좋은 인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관련 업체 분들이 욕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혼이 담기지 않은 디자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어리숙한 저만의 고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너는 얼마나 혼을 담는데 하면서 질책할 것 같은 분위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실크 스크린을 이용한 인쇄 작업의 순서는 먼저 실크 스크린 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크린 판은 나무 또는 알루미늄의 사각형 틀에 실크 망사천을 입히는 것인데 실제로는 실크가 아닌 나일론이나 테프론 망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만든 실크 스크린 판은 카메라의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디자인할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판의 크기도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저의 경우는 나무 틀에 망사를 올리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나무의 경우 잘못 만들면 틀이 왜곡돼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나무 틀에 망사천을 팽팽하게 부착하기 때문에 나무 틀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휘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스크린판을 만든 후에 스크린판을 쌓아놓고 그 위에 무거운 것을 올려서 판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저는 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스크린판을 만들 때 사용한 접착제가 단단하게 굳을 때까지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작업을 시작한 이후로 최근에서야 실크 스크린에 눈이 떠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직접 배우지 않고 인터넷과 해외 유튜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씩 따라해 본 경험은 이 실크 스크린을 배우기에는 수학 겉핥기였다는 사실을 최근에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실크 스크린 작업에 실제적이고 간과하기 쉬운 영역을 기록으로 남겨서 제 자신의 자료도 구축하고 실크 스크린 작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실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디자인 작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아내는데 5년이 걸렸어요. 이것을 알아내는 순간에 저의 실크 스크린 작업의 완성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게 정교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망사의 선택입니다. 스크린용 망사를 구입할 때는 별다른 생각 없이 구입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망사실의 굵기가 스크린 작업의 완성도에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가 사용하던 망사의 특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망사를 구입한 사이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고 일반적으로 저렴한 망사의 실의 굵기는 20데니어라고 하는데 데니어의 단위는 망사에 사용하는 실 9,000m에 해당하는 무게를 그람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1데니어는 9,000m 길이에 해당되는 무게를 달았을 때 1g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동안 제가 사용해온 20데니어라는 것은 9,000m에 해당되는 실의 무게가 20g이라는 것인데 실의 굵기가 가늘기 때문에 망의 신축성이 크고 200에서 300목수 정도의 고밀도 망사 작업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150목수에는 30데니어가 적당하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번에 구입한 망사가 바로 30데니어인데 망사가 쨍쨍하고 견고한 느낌이 듭니다. 사용해 본 결과 20데니어보다 망이 팽팽하고 잉크를 올리고 스퀴징 작업을 할 때도 망이 밀리는 현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점이라고 알려진 실의 굵기가 굵어서 세밀한 작업에 부적절하다는 그런 현상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실의 굵기에 따라서 나타난 정교함의 차이는 육안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실크 스크린 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견장기를 알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손으로 스크린판을 만들어 왔는데 망사가 고르게 당겨지지 않아서 망의 텐션이 일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감광제를 바를 때 고르게 발라지지 않고 울렁이는 느낌이 들어서 감광제가 발라지는 밀도가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이 견장장치를 이용해서 망의 장력을 고르게 하고 손으로 당겨서 만들었을 때보다는 팽팽한 정도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 결과 감광제를 입히는 작업에서도 쉽고 정교하게 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까지 실크 스크린 작업을 위해서 구입한 물품 중에서 가장 효과도 크고 가성비도 컸습니다. 알리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으로는 간단하고 시간이 걸리지 않는 작업처럼 보이지만 2단계는 수십 번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신만의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대충 하게 되면 앞으로 진행될 작업이 대충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제는 스크린판에 감광액을 바르는 단계입니다. 감광액은 빛과 반응하여 응고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빛이 없는 암실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스크린판의 크기에 맞는 적당한 크기의 버킷에 감광액을 담아서 약 45도 정도의 비스듬한 각도로 기울여서 스크린판에 부드럽게 감광액을 코팅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망사면이 고르게 당겨진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코팅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광액이 얼룩덜룩하게 발라지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감광액을 바를 때는 여러 번 버켓칠을 하면 코팅이 두꺼워지고 나중에 감광 시간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2번 이상 겹쳐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도 자신만의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고 감광 시간을 결정하는 데에도 고려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감광액을 구입할 때는 감광 유제와 감광액을 함께 세트로 구매하게 되는데 큰 통에 있는 유제에 작은 병에 들은 감광액을 섞고 나무막대나 나이프 같은 걸로 골고루 섞어줍니다. 섞는 동안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게 되는데 섞은 후에 이 기포가 모두 빠져나간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 보통 한 6시간을 방치하면 기포가 없어지더라고요. 스크린판에 감광액 코팅을 완료했으면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건조를 시킵니다. 완전히 건조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건조해야만 합니다. 저의 경우 처음에는 암실에서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말리기도 했었는데 헤어드라이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을 이용할 경우에 발라진 감광제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감광액의 성질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부터는 재판을 만들고 하루 정도를 암실에 방치하는 편입니다. 제 경험상 실크 스크린 작업을 서두를 경우에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었고 여유를 가지고 침착하게 작업을 할수록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도 다릅니다. 실크 스크린 작업을 통해서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티셔츠를 만드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작업이 아닙니다. 깊게 생각하고 여유롭게 작업을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티셔츠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감성과 혼을 담는 예술적인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작업을 하면 작업 과정도 즐길 수 있고 그 결과물도 좋게 나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작곡가들이 곡을 쓸 때도 단 몇 시간, 몇 분 만에 만든 곡이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심혈을 기울인 곡이 더 대박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얻어걸린 것을 일반적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기술보다는 감성과 감각이 필요한 단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인쇄의 바탕이 되는 디자인 단계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작업을 어도비 포토샵을 사용하고 간간히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만 사용할 수 있으면 되고 전문가처럼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디자인을 도와주는 도구 정도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은 사진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손그림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감성적인 면은 손그림을 사용한 경우가 훨씬 더 뛰어나더라고요. 요즘 핫하게 언급되는 AI를 이용한 디자인도 하나 해봤습니다. 나쁘지 않고 내가 직접 디자인한 것보다 이미지가 깔끔하긴 한데 좀 정이 잘 가지 않습니다. 마치 이쁘고 비율 좋은 마네킹이 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만든 사람은 그렇게 느껴도 만들어진 결과물만을 보는 일반 사람들은 아마도 이것이 더 좋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작가가 아무리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 작품을 만든다고 해도 말도 못하는 작품들은 그 노력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작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품에 담긴 감성을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은
대중적인 것이지 작가의 철학이나 노력을 담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실크 스크린 티셔츠를 만들어 판매하고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이 대중성과 예술성을 어떻게 병행해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제가 풀지 못하는 숙제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티셔츠에 인쇄할 디자인을 하는 데에는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흰색이나 밝은색 또는 검정색이나 어두운 색의 셔츠를 사용할지에 따라서 그림의 디자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밝은색 바탕에는 어두운 색을 입혀서 표현하고, 어두운 색 바탕에는 밝은색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크 스크린을 만들 때 색의 반전이 필요하게 됩니다. 흰색 셔츠에 검은색 잉크를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생각대로 흰색 도화지에 검은색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지만, 반대로 검은색 셔츠에 흰색 잉크를 사용해서 인쇄하는 경우에는 스크린판을 제작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이미지를 표현할 경우, 이것을 스크린판에 올리고 감광을 하면 검은색 부분이 스크린판이 막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광되지 않아서 세척하면 스크린판이 녹아서 뚫려 투명한 영역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흰색 잉크로 인쇄를 할 경우에는 검게 보이는 영역에 흰색 잉크가 발라지는 경우가 돼서 이미지가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판을 만들기 전에 프린팅할 디자인 이미지를 반전시켜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반대가 되도록 인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상과 같이 얼굴 피부는 검은색으로, 눈썹과 머리는 흰색으로 인쇄가 되는데, 이것을 감광판에 올리고 감광을 하면 어둡게 처리된 피부 영역이 감광되지 않아서 물세척을 하면 녹아나가기 때문에 흰색 잉크를 사용해서 키징을 하게 되면 얼굴 부분에 흰색이 발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흰색과 검은색 셔츠에 디자인할 때는 스크린판의 이미지가 서로 반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스크린 인쇄를 오래 했어도 가끔씩 실수하는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히 검은색 셔츠에 스크린 인쇄를 할 때는 한 번 더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이 완성됐으면 디자인한 이미지를 반투명 필름이나 실크 스크린 인쇄 도안용 PPC 필름 용지에 인쇄를 한 다음에 이 필름을 이전에 완성한 감광제가 발라진 재판 위에 올리고 감광을 시작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글자의 경우 좌우가 반전되어야 인쇄할 때 제대로 판이 놓여지게 됩니다. 감광 시간은 경험적으로 터득해야 하는데, 저의 경우 PPC 반투명 필름을 사용할 때와 투명 필름을 사용할 때 약간의 차이를 두는데, PPC 반투명 필름을 사용할 때 약 3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그리고 투명 필름을 사용할 때는 2분 30초 정도에서 30초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둡니다. 투명 필름이 반투명 용지보다 투과가 더 잘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감광 시간을 세팅을 하고 감광이 완료되면 바로 물세척을 하게 됩니다. 물세척을 할 경우에 스폰지 같이 부드러운 것으로 재판의 면을 문지르라고도 하는데, 저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물세척으로만, 물의 수압차만 이용해서 세척을 해도 충분히 감광되지 않은 부분이 녹아나가더라고요. 물세척을 한 다음에는 재판에 물방울이 남아있지 않도록 탈탈 털어서 물기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녹아내린 감광제가 물방울과 함께 붙어서 건조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에 원치 않는 찌꺼기와 같은 문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로고 디자인 스크린판을 완성하고 바로 이어서 디자인 분판을 같은 과정을 거쳐서 스크린 인쇄용 판을 완성을 합니다. 글씨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방향이 좌우로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신경을 써야만 하고요. 로고 디자인 인쇄판과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광 시간 및 세척을 하는데 불편함이 적습니다.
이제는 인쇄 단계로 들어갑니다. 로고 디자인은 티셔츠의 뒷면, 목 아래 부분에 검정색으로 인쇄를 합니다. 다음에 메인 디자인에 해당하는 스크린판은 셔츠의 앞쪽에 인쇄를 합니다. 단색 인쇄의 경우 판만 제대로 고정이 되면 스퀴징하여 인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성 졸 잉크를 사용했는데 자연 건조로도 잉크가 굳지만 열풍기를 이용해서 열 처리를 하면 잉크의 접착력과 내구성이 커져서 옷을 여러 번 빨아도 잉크가 번지거나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는 영상은 미국 팔로마산 200인치 망원경이 나오기 전까지 세계 최대 크기의 전체 망원경이었던 100인치 후커 망원경이 새겨진 티셔츠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망원경은 에드윈 허블이 이전에 성운으로 여겨졌던 안드로메다 성운이 은하임을 최초로 밝혀내서 외부 은하의 존재를 통해서 우주론을 변화시킨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 망원경을 흠모하다가 이번에 이 망원경을 티셔츠에 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 반전 이미지 인쇄를 잘못해서 투명 필름에 인쇄를 한 장 더하는 바람에 도안지를 가지고 헷갈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인쇄할 때는 정말 헷갈리는 것이 인쇄할 이미지를 만들고 이 이미지를 도안용 필름에 인쇄를 하고 이 필름으로 감광제를 코팅한 재판에 붙여서 감광을 하고 그 다음엔 감광이 완료된 스크린판을 티셔츠에 대고 잉크를 입히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이미지가 반복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숙련자라도 가끔은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크 스크린 티셔츠 인쇄를 하다 보면 인쇄된 이미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글자를 넣으면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번 100인치 후커 망원경 티셔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원경의 이미지만 보고서는 사람들이 저게 뭔가 할 수도 있는데 100인치 후커 텔레스코프라는 문자를 덧붙임으로써 정보도 제공하고 밋밋해 보이던 티셔츠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검정색과 흰색의 색상 구도에 오렌지색의 문자를 입히는 것은 색상 배합을 통한 시안성에서도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크 스크린 티셔츠의 역할은 디자인적인 요소에 학술적인 정보 하나를 더해서 지식을 전파하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티셔츠를 보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후커 망원경에서 에드윈 허블과 우주론의 변화까지도 설명해주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잉크도 있지만 잉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수성 잉크와 유성 잉크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성 잉크는 물을 용매로 사용하는 잉크로 인쇄가 끝난 후 스크린판에 남은 잉크를 물로 씻어낼 수 있는 편리함이 가장 큰 장점이고 잉크가 섬유 조직에 스며들어 인쇄되기 때문에 인쇄면에서도 바람이 잘 통하고 인쇄면이 얇고 부드러워 여름용 셔츠 만들기에 아주 적절합니다. 단점은 색상이 짙은 옷감에 인쇄를 할 경우에는 잉크색이 옷감의 짙은 색깔 때문에 제대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건조 후에 다시 한번 인쇄를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잉크의 은폐력이라고 하는데 은폐력이 유성 잉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반대로 유성 잉크는 용매로는 전용 세척제를 따로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유성 잉크는 졸 잉크 또는 플라스티졸 잉크라고도 부르는데 수성 잉크의 장점과 단점이 바뀌는 경우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인쇄 후에 스크린판의 세척에 전용 세척제를 사용해야만 하는데 냄새가 심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고 인쇄된 옷감은 열 처리를 통해서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 잉크와는 다르게 옷감을 잉크로 덮어서 인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통기성이 좀 떨어져서 여름철 옷에는 인쇄된 부분에서 땀이 찰 수가 있지만 대신에 은폐력이 뛰어나 검정색이나 어두운 색 옷감에서도 색상 표현이 뛰어나다는 것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 잉크를 사용하는 실크 스크린 인쇄에서 가장 큰 단점은 나일론 섬유에는 인쇄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스크린 인쇄를 배우던 초기에 바람막이 점퍼에 졸링크를 사용해서 인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열 처리를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잉크가 계속 번지는 현상을 경험했었습니다. 완전하게 인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섬유의 색은 배어들었는데 마치 블러를 처리한 것처럼 뿌옇게 번지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유성잉크도 나일론 섬유에는 인쇄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중하지 못했던 덕분에 바람막이 점퍼를 날려먹을 기회도 갖게 됐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잉크도 있습니다. 직물 잉크로 많이 사용하는 스피드볼 잉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잉크는 점성이나 특성은 유성 잉크처럼 보이는데 수성 잉크에 해당해요. 인쇄 후에 판에 남은 잉크를 물로 세척이 가능하지만 인쇄된 옷감을 열 처리를 해야만 완성이 된다는 것은 유성 잉크에 가깝습니다. 수성과 유성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잉크를 사용할 때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실크 스크린 인쇄에서 하나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쇄하고자 하는 옷의 실이 굵고 옷감의 조직이 성긴 경우입니다. 이런 옷감의 경우 실의 간격이 넓어서 통기성은 좋은데 실크 스크린으로 인쇄하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의 티셔츠는 일반 면티보다 성긴 조직을 갖고 있는데 실크 스크린으로 인쇄를 해본 결과 잉크가 제대로 묻지 않아서 볼품없는 결과물을 얻게 된 경우입니다. 나름 머리를 굴려서 굵은 검정색 스프라이트 무늬에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양을 담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실크 스크린 인쇄의 고수들만이 도전한다는 사색 또한 망점 인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실크 스크린에 대한 도전을 한 이유가 바로 이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무 어려운 과정이었고 완성한 결과물도 제가 기대했던 것의 6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자평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크 스크린 판화를 예술로 완성시킨 앤디 워홀의 에너지를 좀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색 망점 인쇄라는 것은 CMYK 4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원하는 색깔을 구현하는 것이고 망점 인쇄라는 것은 색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망점의 모양과 크기를 달리해서 인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거의 인쇄물들을 보면 좁쌀처럼 작은 원들이 모여서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디지털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망점 인쇄를 하는 경우가 좀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극장의 영화 포스터들이 망점 인쇄의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사색 또한 망점 인쇄에는 CMYK 색상 4가지가 필요한데 청색 계열인 사이언, 그리고 자홍색, 마젠타, 노란색 계열의 옐로우, 검은색인 K의 4개의 도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크린판도 4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검은색이 블랙의 B가 아닌 이유는 B라고 하면 블루와 헷갈릴 수 있어서 검은색을 기준이 되는 키 색상이라고 하는데 이 앞머리를 떼서 K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원색을 CMYK 색상으로 분리하는 방법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도안 파일을 불러와서 CMYK 모드로 변환을 한 다음에 레이어 창 옆에 있는 채널 창을 클릭해서 채널 분리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CMYK 색상이 분리돼서 4개의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파일을 선택해서 비트맵 모드로 변환을 하고 해상도는 인치당 300픽셀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맵 설정 방법에는 하프톤 스크린을 선택하고 OK를 클릭하고요. 그러면 하프톤 설정 창이 나타나는데 저의 경우 인치당 40라인의 반복 주기를 선택을 했고 망점 모양은 원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하프톤 스크린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설정은 작업자의 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답이 없다는 뜻이죠. 이미지의 해상도와 스크린 방사의 목수, 실의 굵기, 잉크의 종류에 따라서 인치당 반복 주기를 각각 다르게 경험적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저의 경우는 25, 30, 40 4가지의 반복 주기를 선택을 해서 스크린판을 만들어서 인쇄를 해봤는데 40이 가장 정교하고 원하는 이미지에 가까웠습니다. 25를 선택했을 때는 망점이 너무 커서 잉크가 주변에 번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과정이 가장 많은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터넷 자료나 유튜브 영상만으로 실크 스크린 인쇄 방법을 온전하게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인쇄 방법에 참고가 될 뿐 자신이 직접 해보고 경험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데는 제가 경험했던 실수한 순간들이 영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상들은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작업 과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갖게 하고 쉬운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네요. 일단 사색 도안을 만들려면 인쇄판도 4개가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25, 30, 40의 반복 주기에 해당하는 인쇄를 해봤으니까 인쇄판만도 12개가 필요했었습니다. 인쇄판 12개를 만들고 감광한다는 것도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이제는 앞에서 설명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디자인한 CMYK 4장의 도안으로 만든 필름을 사용해서 감광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CMYK에 해당하는 인쇄판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인쇄틀에 CMYK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원판의 색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번 인쇄에서는 마젠타인 자홍과 옐로우인 Y와의 인쇄판은 정말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표시를 미리 해두지 않았더라면 인쇄판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감광 과정을 통해서 4개의 감광된 판을 얻고 바로 물세척 작업을 통해서 인쇄판을 완성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주의사항을 깨달았는데 인쇄판에 표시된 CMYK를 유성펜을 사용해야만 세척 과정에서 표시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작업 과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세척 작업에서 표시가 다 지워져서 나중에 헷갈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변에 유성펜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펜으로나 썼었기 때문입니다. 햇빛의 건조까지 완료한 4개 완성된 판을 가지고 CMYK 잉크를 사용해서 본격적인 인쇄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실크 스크린 작업 중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판에 마스킹 작업을 꼼꼼하게 하고 CMYK 인쇄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가장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 순으로 YMCK, 즉 노랑, 자홍, 진청, 검정 순으로 인쇄를 해야 됩니다. 이 순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작업은 대부분 전문 업체에서는 로터리식 인쇄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4개의 판만 서로 일치하게 설치를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1개의 인쇄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 색을 인쇄하고 인쇄판을 제거한 다음에 다음 색 인쇄판으로 교체해서 인쇄하는 과정을 3번 반복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한 번이라도 판끼리의 핀이 일치하지 않으면 인쇄를 망치게 되는 아주 어려운 작업 과정입니다. 핀을 맞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 사용해 봤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굵기가 가는 실못을 사용해서 맨 처음 인쇄한 Y 인쇄판에 작은 구멍을 내서 이 구멍을 나머지 3개의 판에도 일치하게 뚫어서 이 핀홀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쇄판에 핀홀을 통해서 잉크가 빠져나가서 옷감에 인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핀홀 위치에 해당하는 옷감 부분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잉크가 옷감에 직접 묻지 않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색 도안 인쇄하는 과정을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과정으로 제작한 인쇄용 판들의 가장자리 부분이 세척 작업과 감강 과정에서 뚫린 부분이 생기는 바람에 인쇄판들의 주변부를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꼼꼼하게 마스킹을 해야 했습니다. 완료된 판 중 첫 번째로 인쇄할 것은 Y채널 인쇄판으로 티셔츠에 인쇄할 위치를 결정을 합니다. 인쇄할 위치는 티셔츠 목의 둥근 부분에서 10cm 정도 아래에 그림의 상단부가 위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한 방법입니다. 판이 고정이 됐으면 노란색 잉크를 판에 올리고 스퀴징을 합니다. 망점 인쇄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 번 스퀴징을 하게 되면 작은 망점 부분이 번져서 망점 인쇄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색을 올리기 전 잉크를 적당히 말려줍니다. 다음엔 마젠타 채널에 해당하는 판을 끼우고 인쇄된 옐로우 채널의 이미지에 맞게 정렬을 합니다. 그런데 디자인할 때 만들어 놓은 이미지 정렬용 십자선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선을 검정색으로 그려서 감광을 했더니 옐로우 채널 판에서는 검정색 십자선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정색에는 노란색 성분이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이죠. 이런 것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실못을 사용한 피놀 정렬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가장 어렵고도 섬세한 주의가 필요한 과정이 바로 채널별 인쇄판을 정렬하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림으로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노란색 부분에 자홍색을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색상별로 그림의 윤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림으로 맞춘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젠타인 자홍색을 찍고 이어서 사이언인 청색을 연속해서 인쇄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왔었는데 마지막으로 검정색인 K채널을 인쇄를 했더니 이미지의 색상이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아,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디자인 원본 색상이 너무 어둡고 스피디라는 문자가 검정색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둡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색상의 밝기를 증가시키고 스피디라는 글자도 검정색에서 녹색으로 변경했습니다. 인쇄 방법은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Faster than yesterday라는 분위기에 어울리는 문장도 하나 넣었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맨 처음 만든 티셔츠는 너무 어둡게 인쇄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인쇄한 티셔츠인데 판의 정렬이 어긋나서 이미지와 색상이 엉망이 됐네요. 세 번째 인쇄물입니다. 사이언인 청색 부분이 너무 진하게 나와서
역시 실패했고요. 네 번째 셔츠입니다. 밝기를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그나마 가장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인쇄했던 어둠침침한 셔츠와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벚꽃이 있는 티셔츠를 만드는 장면도 영상에 넣어봤습니다.